이재명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75년 민주정치사에서 이런 파렴치 범죄 혐의를 받은 자가, 정치 지도자가 살아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문명국에도 없습니다. 언론은 이재명이 첩첩산중에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보다는 더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섰다, 이런 비유가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범죄는 언론의 추적으로 사실상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소고기 법화 사건부터 백인동 옹벽 아파트까지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시작된 의혹은 그의 아내가 연루된 법화 소고기 사건으로 넘어가더니만 지혜지 합숙소 사건 등으로 번졌습니다. 다른 한편 대규모 개발 비리는 위례 신도시와 그리고 백인동 옹벽 아파트로 확대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제3자 뇌물죄가 되었고, 조폭 김성태가 연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상방울을 통한 대북 송금 사건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어떤 변명으로도 통하지 않을 중죄만 여럿입니다. 적어도 제 손가락에 꼽히는 게 5개, 6개입니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그럼에도 이재명은 스스로를 포장했다는 것입니다. 가령 대장동 게이트의 기부 체납을 포장해서 당군들의 최대 공공환수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끝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절대다수 야당이 장악한 국회 때문에 무력했지만 이제 한결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의 망치로는 야당으로 인해 다음 총선에 여당이 권토중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말입니다. 그만큼 민심은 민주당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런 민심 위반에는 이재명의 파렴치 범죄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긴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에 연관된 소고기 법화 사건만 해도 이재명에게는 정치적으로는 치명상입니다. 정말 치사하기 짝이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도 민주당원들은 지난 대선 직후에 그런 이재명을 당대표로 뽑아 세 번째 방탄조끼를 입혔습니다. 지금이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 바람에 민주당은 정말 허약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친양 무소속을 빼고 순수한 민주당 의원만 169석이나 되는 절대 다수 당으로서 정권이 바뀐 뒤에 편법으로 얼룩진 검수완박법까지 밀어붙인 거대 야당인데, 이제 명분을 잃고 부정의와 배덕을 추종하는 정상배의 집단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차마 눈뜨고 바라볼 수 없는 현대사의 비극적 현장입니다. 왜 민주당은 이런 범죄로 얼룩진 자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자멸의 길을 걸었을까요? 이 역사를 지켜보면서도 저는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느낍니다. 그 무엇인가가 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스스로 굴러갑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이재명의 몰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는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장면으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이 동료 의원들을 향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는 장면을 꼽고 싶습니다. 솔직히 국회의장 김진표가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땅땅땅 이렇게 망치를 쳤을 때 이재명은 스스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천명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투표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법정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천명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에게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에게, 그 1700만 표 국민들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리였습니다. 그런 이재명은 마지막 속죄의 자리에서 오히려 참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누가 누구더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는 오히려 권력자가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깡패라는 그것까지 스슴치 않았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그리고 무효 11명, 기권 9명. 언론은 압도적 부결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이재명이 끝났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약간은 조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국회는 아직 야만했습니다. 139명 외엔 진실을 모르거나 정의를 모르는 자들이 모인 대중의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섬이다. 어쨌든 의총에서 총리로 분명히 확인했다던 압도적 부결은 실패했습니다. 처절한 실패입니다. 원내대표 박홍근은 그래도 투표 결과에 대해 휜소리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정치검찰이 부당하고 과도한 표적수사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지킨 당연한 결과였다. 참 기가 막힙니다. 민주당에서 벌어진 무더기 반란표에 이재명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소 31명, 최대 38명의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겁니다. 검찰은 여기서 멈출 리가 없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상방울 대북 송금 그리고 백인동 게이트 등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전후해서 민심을 체감한 사람들은 바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그들 중에 상당수는 이미 등을 돌렸으며 나머지 의원들도 대다수는 언제든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다시 영장 청구가 있게 되면 이재명은 더는 도망갈 곳이 없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운명이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좌우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이 말씀드린 대로 당장 오늘 3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됩니다. 제1야당 대표 이재명은 피고인석에 서야 합니다. 이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재명은 국회의원 자리를 잃고 민주당은 434억 원 대선 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리스크가 단순히 이재명 개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검찰이 이재명을 배임죄 등으로 추가 기소했을 때 추가 기소를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직 사퇴 여부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당은 80조 1항이죠. 이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에 당직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당은 80조 3항을 내밀 것입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바로 집어넣은 조항입니다. 그러나 비명계의 대표직 사퇴 요구는 수면 위로 분출할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자신의 총선 패배와 직결된다고 판단되면 아마도 수도권의 의원들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총선 패배와 직결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재명은 민주당 의원들의 공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끝났다. 그는 벌써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벌써 역풍을 온몸으로 느끼는 중입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우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 어제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공천 때 개딸 여론조사를 반영하도록 당헌 변경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헌을 왜 바꾸려고 되는 걸까요?
바로 비명계를 박살내버리자, 이런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당 혁신위원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당무감사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을 교체하거나 다음 총선 공천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당의 세포 조직을 징배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 당협 중심으로 말입니다. 말하자면 다음 총선에서 누구를 공천하고 누구를 솎아낼지 사실은 사전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서 성적이 나쁜 사람은 솎아낼 준비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한 결과 의외의 성적을 거둔 사람은 높은 점수를 받아서 공천을 받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결국 다음 총선 공천에 권리당원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강경 친명계 김용민이 이틀 전 라디오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공천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분들을 심판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참, 이제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이 말에는요, 비명계를 합법적으로 공천해서 배제시키겠다, 비명계는 앞으로 다 쫓아내겠다, 이런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내놓고 비명계를 대거 축출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무참하게도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조선일보가 입수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혁신안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위원회는 이 같은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이달 중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당무감사 평가 항목 중에 권리당원 여론조사 비중은 총 100점 중에 20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높은 비율입니다. 결국 이재명 팬덤인 개딸의 표심이 공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공천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딸들은 대선 전후에서 대거 입당해 120만 명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로 추정됩니다. 비명계와 문파 쪽에서, 그리고 친문 강경파를 문파라고 그러죠. 비명계와 문파 쪽에서 당이 사당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적어도 31표가 넘는 무더기 반란표가 나오자 강성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지역별 낙선 의원 명단을 만들어서 온라인에 유포하고 있는 점입니다. 언론에 나온 한 초선 의원은 명단에 포함이 되자 지역 당원들이 다음 총선에서 가만 안 두겠다는 식의 협박 문자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문자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일부 친명계 인사들은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서 총선 준비를 하며 공격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이재명 사퇴론이 나오자 친명계 강경파에서는 이재명 사퇴 여부를 당 중앙위원회를 열거나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 이재명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퇴하지 않고 옥중에서도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모 방송에서 이재명과 개인 통화를 했다면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딸들이 민주당사 앞에서 수박 깨기 행사를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박은 겉은 파래서 민주당, 속은 빨간색 국민의힘이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로 수박 깨기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행동입니다.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로 보이는 더불어 수박 깨기 운동본부, 이 이상한 본부의 회원들은 3일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 5시에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이번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하는 집회를 벌였습니다. 개딸들은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할 때 법원 앞에서 김건희를 구속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연 데 이어 당사 앞에서 이른바 수박 깨기 행사를 연 것입니다. 개딸들 15명은 수박 2통과 100여 개의 수박 모형 풍선을 준비했습니다. 2월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적어도 31표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자 강성 이재명 지지자들은 비명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며 수박 색출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는 수박 깨기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사 사회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대표를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결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겠나? 이건 반란이라고 생각한다. 그 뒤 말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협박하고 겁박하며 공치 주지 않으면 가결에 투표하겠다고 한 의원들이 몇 명이냐? 주변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40명가량 내부의 적이 무섭다. 내부의 적이 정말 무섭습니다. 한 30대 여성은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있는 한 그분이 어떻게 되든 끝까지 믿고 지킬 테니 수박은 내 말 잘 들어야 한다. 다음에 또 우리를 실망하게 만들면 이렇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수박 모양의 풍선을 발로 밟아서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유력 정치인 팬덤의 수준입니다. 다른 참석자는 트럭에 올라가서 수박을 주먹으로 깨며 수박들을 꺼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떻든 수박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요사이 값도 비싼데 말입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이 정도면 홍위병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원내대변인 김미애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무엇을 변질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른바 민주당 수박 의원들은 민주당에서 그래도 공당의 전통을 지키고 원칙과 상식을 붙잡으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개딸 등 민주당의 극렬 강성 지지층은 국민을 변절하고 범죄의 편에 서라고 협박하는 홍위병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개딸들을 두고 홍위병이라고 한 말은 이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민주당 당내 내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또 거의 모든 방송에서 뉴스가 되더군요. 당내 내분이 확대되고 있다. 개딸과 강성친문 문파 간의 내전이라고 할까요? 개딸들이 이낙연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말입니다. 미국에 가 있는 분. 이재명 체포동의안 이탈표뿐만 아니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자체가 바로 이낙연 탓이라고 주장하며 이낙연 영구 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미국에 가 있는 이낙연을 말입니다. 자, 이러자 이번엔 문파들이 왜 가만히 있는 이낙연 전 대표 탓을 하느냐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문파들과 이낙연 지지자들은 대부분 일치하죠. 시작은 한 권리당원의 청문글입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 날인 2월 28일 이 당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강제 출당시켜 당에서 영구 제명해 달라는 청문글을 올렸습니다. 이 청원은 놀랍게도 불과 3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8월 도입한 당원 청원 시스템은 권리당원만 이용을 할 수 있죠. 청원 시스템에 청원글을 올린 뒤에 청원을 한 뒤에 30일 안에, 그래 한 달 안에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하면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은 이낙연을 출당시키라는 청원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까요? 저는 그것이 자막 궁금합니다. 청원 작성자는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내 반란표가 나오게 만든 것도 이낙연 전 대표가 꾸몄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이날 온라인상에는 문재인과 이낙연, 친문, 비명계 일부 의원에 대해서 수박 국짐 첩자 실적 처단하자. 국짐, 국민의힘을 국짐이라고 부릅니다. 국짐 첩자 실적 처단하자. 이런 이미지까지 나돌았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문재인 이름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부결의 투표인지 밝히지 않은 의원 21명 명단을 공유하며 소신파 3명 정도를 빼고 모두 이낙연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계 윤영찬은 참지 못하고 페이스북에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과 수박 실적 이미지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대에 대한 악마화는 포퓰리즘의 제1원칙이다. 인과관계도 없는 뜬금없는 악마화는 당을 왜소하게 만들고 분열시킬 뿐이다. 그는 수박 실적은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가짜 뉴스를 근거로 한 정오와 폭력에 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어. 첩자니 처단이니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 글쎄요, 그쪽 동네가 원래 그런 말을 자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왜 한마디 말이 없을까요? 어떻든 문파들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친명 위주의 당 지도부가 개딸들의 집단 테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친문 성향의 당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표결 직후부터 이낙연 대표뿐만 아니라 이낙연 측근 의원들을 겨냥한 수박 테러가 본격화되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낙연 탓을 주도하는 것이다. 배후에 누군가가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을 했던 분이죠. 전 고양시장 최성. 이 최성이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이전 대표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을 신고받는다. 앞으로 법률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개딸들이 조직적 움직임에 문파 카페에서는 당 지도부와 개딸이 짜고 치는 고스톱, 권리당원을 앞세워 독재를 하겠다는 것, 이런 반발들이 쏟아졌습니다. 당비 납부 중지운동을 벌이자는 발언마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지지도 폭락 중입니다. 한국갤럽이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만에 5%포인트가 떨어져서 29%가 됐습니다. 30% 밑으로 추락을 한 겁니다. 30% 아래로 떨어진 게 아마도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일 겁니다. 어쨌든 어제 재판을 시작으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본격화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지옥이 펼쳐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의 연속입니다. 당장 이 공직선거법 재판만 하더라도 이재명은 2주 뒤인 17일 그리고 또 2주 뒤인 31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2주마다 이 재판이 열립니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이 연루된 여러 의혹 중에서 법정형은 가장 낮지만 오히려 이재명에게는 더 큰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재판입니다. 당장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과 그리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비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또 성남 FC 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상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모두 기소하면 이재명은 거의 매일 재판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야당, 바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망언을 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두고 나온 비판입니다. 그러자 3.1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소환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그대로 가든뉴스처럼 들고 온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일 두 나라는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이어가야 할 공동운명체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는 조건에 서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공동 번영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 3월 1일 제86주년 3.1절 행사에서 취임 후 세 번째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연설문. 우리는 19세기에 우리 조상들이 범했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우리가 일본과 똑같이 개국하고 근대화를 했던들 우리는 일제 침략을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누가 있을까요? 김대중이 2000년 3월 1일 제81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 말입니다. 자, 다음 연설입니다.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습니다. 자, 이 말은 누가 있을까요? 이번에 야당이 망언을 했다고 비판하는 그런 비판을 받는 윤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비판도 정직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